반갑습니다. 삶의 깊이를 천천히 기록하는 비스타의 기록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쁜 하루 중에 잠깐 멈춰서 이 영상을 클릭하셨다면 아마 마음 어딘가가 조금 지쳐 있으신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오늘은 그 지친 마음을 억지로 위로하려는 게 아닙니다. 대신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든지를 조용히 들여다보려 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비스타의 기록을 처음 찾아오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이 채널은 화려한 성공 이야기나 억지스러운 희망을 전하는 곳이 아닙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마주치는 그 무겁고 조용한 순간들, 바로 그 순간을 함께 들여다보는 곳입니다. 마음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이야기가 필요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스타의 기록이 전하는 조용한 인생의 지혜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살면서 내가 뭘 잘못한 걸까라는 생각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잘하려고 했는데 결과가 나빴을 때, 누군가를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 돌아오는 건 상처뿐이었을 때, 열심히 살았는데 어느 날 문득 돌아보니 내 옆에 아무도 없을 때, 그 순간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겠지. 내가 부족한 거겠지. 내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오늘 저는 바로 그 생각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왜 우리는 자꾸 자신을 탓하는 걸까요? 그리고 정말 인생이 힘든 게 우리 잘못인 걸까요? 19세기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간의 고통은 의지에서 비롯된다.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하고 그 욕망이 채워지지 않을 때 고통이 찾아온다. 처음 들으면 좀 차갑게 느껴지는 말입니다. 그럼 아무것도 원하지 말라는 건가? 그런 반발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가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은 그게 아닙니다. 그는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삶은 고통이다. 그러나 그 고통은 너의 잘못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이 존재하는 방식 그 자체다. 삶이 힘든 건 당신이 나약해서가 아닙니다. 삶이 힘든 건 당신이 무능해서가 아닙니다. 삶은 원래부터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을 처음 접했을 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그럼 다 포기하라는 건가요?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고통이 당신 잘못이 아니라는 걸 이해하는 순간 비로소 당신은 그 고통을 조금 다르게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게 오늘 제가 전하고 싶은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는 68세 이정숙 씨 이야기를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이정숙 씨는 젊은 시절부터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공장에서 일하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아이 셋 키우면서도 단 한 번도 나는 힘들다는 말을 입 밖에 낸 적이 없었습니다. 힘들다고 말하면 가족이 걱정할까봐, 약한 모습 보이면 짐이 될까봐, 그래서 늘 괜찮은 척, 강한 척, 여유 있는 척 살았습니다. 그러다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65세였습니다. 이정숙 씨는 장례를 치르면서도 울지 않았습니다. 주변에서 대단하다, 강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이후로 이정숙 씨의 집은 조용해졌습니다. 아주 조용해졌습니다. 처음엔 그 조용함이 낯설었고, 나중엔 그 조용함이 익숙해졌고, 어느 날부터는 그 조용함이 무서워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아무도 없습니다. 밥을 차려도 혼자 먹습니다. 밤에 몸이 좋지 않아도 옆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 어느 날 밤, 이정숙 씨는 천장을 바라보며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렇게 혼자인 걸까? 내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혹시 여러분도 이런 밤이 있으셨습니까? 잠이 오지 않아서 천장만 바라보며 이유를 알 수 없는 공허함 속에 누워있던 그런 밤이요. 이정숙 씨의 이야기가 특별한 게 아닙니다. 사실 우리 세대 50대, 60대, 70대를 사신 분들의 대부분이 비슷한 방식으로 살아오셨습니다. 자신보다 가족을 먼저, 자신보다 일을 먼저, 자신보다 남의 시선을 먼저. 그게 미덕이라고 배웠고 그게 올바른 삶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살아온 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외롭지?
열심히 살았는데 외롭습니다. 잘하려고 했는데 외롭습니다. 모든 걸 바쳤는데 외롭습니다. 이게 어디서 온 걸까요? 이게 정말 당신 잘못인 걸까요?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80년 이상 진행된 연구가 있습니다. 하버드 성인 발달 연구라고 불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긴 행복 연구 중 하나입니다. 이 연구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발견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나이가 들수록 후회하는 것, 가장 크게 후회하는 것은 더 열심히 일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 깊은 관계를 맺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삶을 가장 불행하게 만든 요인 중 하나가 바로 자기 자신을 지속적으로 탓하는 것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잘못된 게 없는데도 스스로를 끊임없이 탓하는 사람이 객관적으로 더 나쁜 상황에 있는 사람보다 훨씬 더 불행하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즉, 고통은 상황이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고통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가장 잔인한 해석이 바로 이건 다 내 탓이야입니다. 왜 우리는 자꾸 자신을 탓할까요? 심리학에는 자기 귀인 편향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어려운 말 같지만 사실 아주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뇌는 나쁜 일이 생겼을 때 그 원인을 어딘가에서 찾으려 합니다. 외부에서 원인을 찾으면 불안합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이 나를 힘들게 한다는 뜻이니까요. 그런데 내 안에서 원인을 찾으면 역설적으로 덜 불안합니다. 내가 잘못한 거니까 내가 고치면 되지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뇌는 자꾸 자신에게서 원인을 찾습니다. 내가 부족해서, 내가 못나서, 내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이게 불안을 잠재우는 뇌의 전략입니다. 하지만 그 전략이 장기적으로는 우리를 완전히 갈아먹습니다. 스탠퍼드 대학의 심리학 연구팀이 밝힌 바에 따르면 만성적인 자기 비난 상태에 놓인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우울증 발병률이 약 3배 높았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그 자기 비난의 대부분이 실제 잘못과 무관하다는 겁니다. 단지 나쁜 일이 생겼으니 내 탓이어야 한다는 뇌의 습관적인 반응이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당신이 자신을 탓하는 이유 중 상당 부분은 실제로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그냥 뇌가 그렇게 반응하도록 학습되어 있는 겁니다. 다시 이정숙 씨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정숙 씨는 혼자 지내면서 어느 날 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별 이유 없이 그냥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요. 딸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몇 마디 나누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지금 바빠.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그리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나중은 오지 않았습니다. 이정숙 씨는 그날 밤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딸을 잘못 키운 건가?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겠지. 내가 더 잘 대해줬어야 했는데.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자식에게 혹은 오랜 친구에게 혹은 형제에게 연락했다가 차갑게 느껴지는 반응을 받고 나서 자신을 탓한 적 있으십니까? 이것이 우리 세대가 겪는 가장 보편적인 고통 중 하나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는 줄어들고 연락은 뜸해지고 세상이 좁아지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이유를 자꾸 자신에게서 찾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다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고독하다. 우리가 타인과 연결되려 할수록 그 연결이 주는 실망도 커진다. 이 말이 냉정하게 들리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 안에 오히려 위로가 있습니다. 당신이 외로운 건 당신이 잘못 살아서가 아닙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그 본질적인 구조에서 오는 겁니다. 우리는 연결을 원하는 존재이면서 동시에 완전한 연결은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그 사이의 간극에서 오는 것이 외로움이고 그것은 당신만의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쇼펜하우어가 제시한 방향이 흥미롭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통을 없애려 하지 말라. 고통을 이해하라. 그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우리는 보통 힘든 상황에 처하면 두 가지 반응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첫 번째는 싸우는 것입니다. 이건 아니야, 이건 바뀌어야 해라며 저항하는 것. 두 번째는 자책하는 것입니다. 다 내 탓이야, 내가 잘못한 거야 라며 자신을 갈아먹는 것.
그런데 쇼펜하우어는 세 번째 방향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 상황이 왜 이렇게 됐는지를 판단 없이 바라보는 것. 이 고통이 어디서 왔는지를 내 잘못이냐 아니냐의 프레임을 벗어나서 보는 것. 이게 쉽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자신을 탓하는 방식으로 살아온 분들에게는 특히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뀌지 않으면 상황이 아무리 좋아져도 내면의 고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코넬 대학교의 한 심리학 연구에서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노년층 참가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같은 힘든 상황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그룹에게는 이 상황에서 내가 뭘 잘못한 건지 생각해 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그룹에게는 이 상황이 왜 이렇게 됐는지 이유를 나열해 보세요. 좋고 나쁨 없이라고 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시간이 지날수록 우울감이 높아졌습니다. 두 번째 그룹은 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문제 해결 능력이 높아지고 감정적 안정감이 올라갔습니다. 즉, 판단을 내려놓고 이해하려는 시도만으로도 우리 내면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내 잘못이야를 반복하는 대신 왜 이렇게 됐을까를 조용히 들여다보는 것. 그것만으로도 삶이 달라집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한 분이 생각납니다. 충청북도 청주에 사는 71세 한명자 씨입니다. 한명자 씨는 30년 넘게 작은 식당을 운영했습니다.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재료 준비하고 손님 맞이하고 밤늦게 마감하고 그렇게 세 아이를 다 대학 보냈습니다. 한명자 씨는 그게 자랑스러웠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해 살았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70이 넘으면서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무릎이 안 좋아지고 허리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식당을 접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이들이 점점 연락을 덜 했습니다. 처음엔 바빠서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명절에도 오지 않고 전화도 뜸해지고 어쩌다 통화를 해도 형식적인 말 몇 마디 뿐이었습니다. 한명자 씨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30년 동안 너무 바빠서 아이들한테 정이 안 든 건가? 내가 돈만 벌고 따뜻하게 대해주지 못한 건가? 내 잘못인 거지. 그러다 어느 날 작은 아들이 술을 마시고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엄마한테 잘 못하는 거 알아. 근데 우리도 사는 게 너무 힘들어. 우리가 나쁜 게 아니야. 그냥 다들 지쳐 있어. 한명자 씨는 그날 처음으로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나빠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잘못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다들 힘들었던 겁니다. 삶이 그런 겁니다. 우리 세대가 특히 힘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시절을 살아왔습니다. 먹을 것이 부족하고 기회가 적고 버티고 참는 것이 미덕이었던 시절. 그 시절을 살아온 분들은 공통적으로 하나를 배웠습니다. 힘들면 참아라. 감정은 드러내지 마라. 약한 모습 보이면 짐이 된다. 이 학습이 우리 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 결과 힘들 때 도움을 요청하지 못합니다. 외로울 때 외롭다고 말하지 못합니다. 상처받았을 때 상처받았다고 말하지 못합니다. 대신 모든 걸 안으로 삼킵니다. 그리고 그 삼킨 것들이 쌓여서 어느 날 밤 천장을 바라보며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하지만 잘 들어보십시오. 당신이 감정을 삼킨 건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그렇게 살도록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건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에서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큰 용기는 자신의 삶을 솔직하게 바라보는 것이다. 자신의 삶을 솔직하게 바라본다는 게 무엇일까요? 그건 자신을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포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살아왔구나. 이런 부분이 힘들었구나. 이런 이유로 지쳐 있었구나. 판단 없이 그냥 바라보는 것. 그게 쇼펜하우어가 말한 지혜의 시작입니다. 예일 대학교의 심리학자 수전 놀렌 마이너스 옥세마 박사는 반추사고에 대해 오랫동안 연구했습니다. 반추사고란 같은 생각을 계속 되풀이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그때 다르게 했더라면 이런 생각들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연구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이 반추 사고가 길어질수록 우울감이 깊어지고 문제 해결 능력은 오히려 떨어집니다. 즉, 자책이 길어지면 더 나빠집니다. 당연한 말 같지만 사실 우리 대부분은 자책하면 뭔가 나아질 것 같다고 느낍니다. 충분히 자책하면 다음엔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 하지만 실제로는 반대입니다. 자책은 우리를 고통 속에 붙잡아두기만 할 뿐, 앞으로 나아가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지금 자책하고 있다면 그 자책은 당신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당신을 갉아먹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자책 대신 무엇을 해야 할까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일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내려놓는 것이다. 살면서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식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대하는지,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몸이 늙어가는 것, 세월이 가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아무리 잘하려 해도 완전히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자신을 탓합니다. 내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내가 어떻게든 했어야 했는데. 하지만 통제할 수 없었던 것을 두고 자책하는 건 자신에 대한 가혹한 형벌입니다. 그리고 그 형벌은 아무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당신 스스로 자신에게 내린 겁니다. 다시 한명자 씨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작은 아들의 전화를 받고 울고 난 이후 한명자 씨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달라진 것 중 가장 큰 것은 더 이상 자신을 탓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완전히 성공하지는 못합니다. 아직도 밤에 이런저런 생각이 납니다. 하지만 예전보다는 빨리 그 생각을 알아챕니다. 아, 또 나를 탓하고 있구나. 그리고 조용히 다른 생각으로 넘어갑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다.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한명자 씨는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70 넘어서 이걸 알았으니 그래도 아직 늦지 않은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를 조금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인생이 힘든 건 당신이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삶은 원래 쉽지 않습니다. 인간이 존재하는 방식 자체가 고통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쇼펜하우어가 그 진실을 이미 오래전에 말했습니다. 당신이 힘든 건 당신이 나약하거나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냥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책은 당신을 보호하지 않습니다. 우리 뇌는 나쁜 일이 생기면 자꾸 자신에게서 원인을 찾으려 합니다. 그게 불안을 일시적으로 줄여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만성적인 자책은 우리를 더 깊은 고통 속으로 끌어당깁니다. 하버드, 스탠퍼드, 예일의 연구들이 공통적으로 이 사실을 밝혔습니다. 지금 자책하고 있다면 그 자책을 멈추는 것이 앞으로 나아가는 첫 걸음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내려놓으십시오. 자식이 어떻게 사는지,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세월이 어떻게 가는지, 이것들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에너지를 쏟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은 하나입니다. 오늘 하루 자신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것만 남겨두십시오. 네 번째입니다. 이해하려고 시도하십시오. 내 잘못이야를 반복하는 대신 왜 이렇게 됐을까를 조용히 들여다보십시오. 판단 없이 비판 없이 그냥 바라보는 것. 그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한 지혜의 시작이고 코넬 대학의 연구가 증명한 회복의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세대는 너무 오래, 너무 많이 자신에게 모질게 살았습니다. 잘하려고 애썼고 참으려고 했고 강한 척하려 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누군가를 위해서였습니다. 가족을 위해, 자식을 위해, 주변 사람들을 위해. 그런데 정작 자신을 위해서는 얼마나 살아보셨습니까? 자신에게 수고했다는 말 얼마나 해보셨습니까? 자신에게 넌 충분히 잘했어라고 진심으로 해보셨습니까? 우리가 마지막에 후회하는 건 남에게 더 잘해주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에게 너무 모질게 살았다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이제는 괜찮습니다.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아도 됩니다. 인생이 힘든 건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냥 힘든 삶을 열심히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것만으로 이미 충분히 잘 살아오신 겁니다. 오늘도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쉽지 않은 이야기였는데 끝까지 들어주셨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감사한 마음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 한켠에 조용히 남아서 잠들기 전에 한 번쯤 자신에게 이런 말을 건넬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여러분의 남은 하루가 따뜻하고 평온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비스타의 기록이 전하는 조용한 인생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마음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